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 그 백악관에서 나온 그 행정명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국가 우주 수송 정책이에요.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8월 2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일단은 뭐 국가적으로 우주에다가 뭔가를 보내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제대로 좀 정책을 만들어라라고 이제 행정명령을 내린 건데, 받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그 참모진입니다. 국무부 장관, 전쟁부 장관, 내무부 장관, 뭐 교통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그다음에 국토안보부 장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부서한테 이렇게 정책을 공표를 하고, 너희들은 이 180일 이내에 혹은 더 긴 기간 이내에 내가 시킨 거 빨리 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절을 보면, 야, 2030년까지 매년 1,000회 이상의 발사 및 재진입을 지원을 해라. 이 1,000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지금 앞으로 갈수록 이 로켓 발사가 더 많아질 거고, 하지만 그 로켓을 발사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얘기를 뒤에서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1,000회를 발사를 하게 되면 뭐가 가능해집니까? 나사에서 발표했던 달 이그니션 계획이 조금 더 현실 가능성이 있도록 바뀔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것도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발사 횟수를 한번 보면 2026년도 상반기에 스페이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뒤를 잇는 게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 로켓랩, 그리고 파이어플라이, 블루오리진, 노스롭 그루먼, 나사 순인데, 어쨌든 해가 갈수록 이런 로켓 회사들, 로켓 기업들이 발사를 더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인프라 조성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켓 말고, 발사 말고 재진입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진입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유인 우주선, 뭐 크루 드래곤이라든지 오리온 우주선 같은 것들, 나중에 캡슐이 다시 지구로 돌아오죠. 요걸 이제 재진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약회사 중에 바르다 스페이스라고 있죠. 얘네들이 이제 캡슐 같은 거 우주 씌워서 우주에서 미세 중력에서 뭔가 이제 의약품 결정을 만든 다음에 다시 지구로 내려오죠. 이런 것들도 다 재진입체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극초음속 비행기체 우리 많이 테스트하죠. 헤이스트라고 해갖고 로켓랩도 몇 번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플라이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재진입 기체입니다. 이런 것들도 2030년까지 총 1,000회가 되도록 보장해라, 협조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주 발사 및 재진입 인프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운용함에 있어서 투명한 방식으로 운용해라. 그래서 연방 발사 및 재진입 훈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운영해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발사대입니다. 이렇게 발사대 재진입 인프라의 접근성을 개선해라라는 거죠. 얼마 전에 바르다 스페이스에서 로켓 만든 캡슐을 미국 유타주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미국 공군, 그 다음에 항공청, 그 다음에 바르다 스페이스, 이 세 개가 협의를 이루지 못해서 미국으로 못 떨어졌습니다. 호주로 떨어졌죠. 이거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거 우리나라에서 실험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엄하게 보내지 말고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게 이제 바로 유타주에 있는 재진입 인프라인데요. 요것들 들어올 수 있게, 잘 사용할 수 있게 요거 절차 개선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공공이랑 민간 파트너십을 촉진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지만 이거로는 부족합니다.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이거는 비로소 우주 경제가 열려요. 그래서 이거 지금 민간 파트너십을 촉진하게 해라. 그래서 그 공동 인프라를 이제 개발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받은 사람들, 전쟁부 장관 특히 너 어떻게 하냐? 180 이내에 상업 사용자를 위한, 그러니까 기업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효율적인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정 기준을 개발하고 공표해라. 그러니까 사격장입니다. 뭐 로켓랩 있고, 파이어플라이 있고, 그 다음에 블루오리진 있고, 스페이스X 있겠죠. 얘네들이 효율적으로 이 런치패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일정을 조정하고, 일정이 조정되면 그거를 공지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자원, 뭐 발사대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보면은 뭐 이제 공공 부지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배분하고 보장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격장 일정 발표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발사 시설 얘기를 하고 있죠. 추가 발사 시설의 잠재적인 위치 너희들 좀 조사를 좀 하고, 발사 인프라의 목표, 그다음에 개선을 파악해라. 요번에 로켓네이비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고스트라는 거를 발표를 했죠. 고스트가 뭐냐면 디플로이어블 런치패드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원하는 곳에 이 발사장을
전개한 다음에 거기서 일렉트론을 발사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켓 발사대가 앞으로 굉장히 부족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이제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로켓랩이 고스트를 이제 개발을 한 게 아닌가, 공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앞으로 발사대가 모자랄 거니까 추가 발사 시설 요거 개선 파악할 거, 또 추가 부지 이런 것들 조사해라라고 얘기를 한든 겁니다. 자, 그래서 요때까지 그 지금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로켓 발사대 있죠. 뭐 케이프 커네버럴 있죠. 반덴버그 발사대 있죠. 요런 것들이 거의 1950년, 1960년대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거의 발사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를 민간한테 주고서 민간에서 지금 요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민간에서 발사대를 유일하게 자체 발주를 해서 만든 거는 스페이스 X가 이제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거 말고 다른 기업들은 지금 다 스타트업이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발사대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지금 로켓랩 같은 경우에도 다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죠. 뉴질랜드 임대했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유럽 어디였지? 스웨덴이었나? 거기서도 지금 발사대를 대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로켓랩 그 발사대가 부족한 상황이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요것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자, 그러면 앞으로 발사대가 모자라면 발사대를 지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좀 이제 챗GPT 클로드 돌려봤는데, 이 케이프 커네버럴 그다음에 반덴버그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를 지었던 주체들은 다 그 주정부입니다. 아니면 군 이런 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것들 말고 그럼 이 주정부나 나사에서 발주를 줬던 하청업체들 있죠. 하청업체들한테 발사대를 앞으로 신규로 맡길 수도 있겠죠. 그런 기업들이 누가 있냐? 자, 어멘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티커 어멘텀 AMTM이고요. 그 다음에 KBR이라는 회사가 있고, 우리 알고 있는 파슨스, 제가 파슨스 얘기하고 주가가 굉장히 내려가가지고 좀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파슨스도 이쪽에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더라. 그 다음에 ACM, 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플로우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얘네들 주가를 쭉 봤는데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 요런 간단한 표 하나로는 이제 파악은 할 수가 없고, 따로 이제 깊이 파봐야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뭐 캐시 런웨이도 보고, 파이프라인도 보고, 경쟁사도 보고, 해자도 봐야 될 겁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 저한테 알려준 기업들은 요 정도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쪽으로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기업이 있다라고만 참고를 하시고 이 PDF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얘기가 어떤 게 나오냐? 주파수 얘기가 나옵니다. 야, 이거 안정적인 주파수 접근 보장 방안에 대해서 이 경제정책 보좌관, 그다음에 뭐 대통령 보좌관 뭐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누가 하냐? 상무부 장관,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한테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주파수 얘기가 나오는데, 주파수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기업이 있었어요. 바로 바이아셋이라고도 하죠. 티커는 VSAT인데, 얘네들 제가 얼마 전에 얘네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유럽, 중동에서 얘네들이 이제 B2B, 그러니까 뭐랄까요? 다이렉트 투 셀, D2C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바로 그냥 셀룰러, 핸드폰으로 연결되는 사업을 하게 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5월쯤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유럽에서 지금 이 주파수를 할당을 하는데, 이것 유럽 기업에게만 할당을 하겠다. 얼마만큼? 3분의 2는 무조건 유럽 기업한테만 주고 나머지 3분의 1만 미국 기업한테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V셋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V셋 열받겠죠? V셋의 기업인 미국 어떻겠습니까? 야, 니네 왜 우리나라 기업을 차별하니? 너네 이러면 우리도 너네 유럽 기업 우리나라에서 배제시킬 거야 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번 굉장히 뭐 이렇게 열변을 토했죠. 그래서 요런 것들 주파수 얘기가 이제 좀 그러니까 민감해질 것 같은데, 요 주파수 얘기가 나왔길래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아셋이랑 에코스타가 지금 2009년부터 유럽에서 쓰고 있던 그 2GHz의 그 밴드 역대가 2027년도 5월 뭐 끝났잖아. 요거 지금 이때까지밖에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아셋은 주가가 그렇게 많이 꺾이지 않았다. 왜? 얘네들 엄청난 수의 안테나를 보유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인공위성 만드는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주가가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나옵니까? 이건 좀 약간 국방 쪽이죠. 필요시 48시간 이내 이거 뭡니까? 이거 인공위성이 적국에 의해서 파괴되면 48시간 안에 인공위성 빠르게 쏘아 올려라. 바로 이제 빅터스 미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로켓랩의 빅터스 헤이즈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어플라이의 빅터스 녹스가 있습니다. 파이어플라이는 이걸 인공위성을 27시간 만에 쏘아 올렸고요. 로켓랩은 그것보다 훨씬 빠른 17시간 만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탄력적인 우주 접근을 위해 규제, 프로그램 운영 및 기술적 장벽을 평가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빅터스 미션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비단 파이어플라이나 로켓넷뿐만이 아닌 다른 로켓 기업들도 이런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48시간 안에 이제 인공위성을 쏴주는 거를 줄여서 우리가 TRS, Tactical Responsive Space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게 그 로켓랩에서 보여줬던 그 기사를 그냥 발췌를 해와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시라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제 연방 토지 재진입 장소 개발을 지원해라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요거 리엔트리라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우주에 올라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그런 기체들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요거 240일 내에 연방 토지 재진입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해서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이제 유타 정도가 있는데, 유타 그 부지는 공군 부지입니다. 공군이 이제 미사일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부지인데, 여기 말고 조금 더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다 스페이스가 이렇게 우주 캡슐을 보냈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미국 공군과 그다음에 항공청, 그다음에 바르다 스페이스 세 3자 간의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았죠. 크게는 뭐 이제 미 공군과 항공청이 이제 조율이 안 됐겠죠. 그 의견이. 그래서 이게 호주로 갔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좀 감안해 두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 이거 조사해서 빨리 가져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트럼프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뭡니까? 경쟁력 있고 회복력 있는 우주 수송 산업을 촉진하고 유지합니다.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나와 있고요. 세계적 수준의 우주 수송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야, 군 복무 전환까지 고려를 해라. 군인들 그 뭐 좀 체격 좋고 좀 똑똑하고 조건에 맞는 사람들, 자, 우주인으로 전환하는 이런 것까지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주인이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참고를 좀 해보시고. 자, 그다음에 미국의 우주 수송 능력 기술을 해외에 홍보해라 라는 얘기, 산업 지원, 해외 판매, 공동 투자, 공동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우주 수송 관련 역량에 대한 수출 기회를 외국에다가 뿌리고 돈을 벌어라. 근데 만약에 이거 싫어하는 애들한테는 수출 통제해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트럼프스럽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발언, 멘트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미국 정부 탑재물이 미국에서 제조된 우주선을 이용해서 발사되거나 우주로 수송되도록 보장해라. 그러니까 이건 말은 뭐냐면, 우주에서 만든 페이로드들 있죠. 인공위성 같은 거라던가 이제 뭐 갖가지 이제 각종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꼭 우주로 성공적으로 가게 해. 근데 이런 경우는 제외해. 잘 안 가도 되라고 하는 거죠. 뭐냐? 자금 교환 계약이 없는 국제 프로그램. 미국한테 우리 돈 주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들 있지. 우리가 이거 굳이 우리 돈으로 해줘야 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부차적인 임무인 기술 시연, 과학 탑재체 이런 것들은 후순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미국이 소유하지 않은 우주선에 탑재된 탑재체는 탑재체 배치는 제대로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발사한 것들만 우선적으로 미국 우주로 올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역시 트럼프죠.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 정부 탑재체를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보장해라라는 거죠. 결국 이거는 미국 페이로드들, 그러니까 뭐 갖가지 페이로드들을 싣고 가는 그 로켓 있죠. 로켓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텐데 다양한 경로를 보장한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독보적으로 페이로드를 우주로 싣고 가고 있는 스페이스X가 있는데,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우리가 보장하겠다, 찾아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켓랩 같은 경우, 블루 오리진, 파이어플라이까지 다양한 경로를 이제 미국 정부가 확보를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로켓뿐만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LTV 있죠. 달 자동차, 월면차라고 하는 LTV도 여러 가지 기업들을 경쟁시키고 그 중에 괜찮은 놈 하나 잡았죠. 그리고 뭐 랜더 달 착륙선도 여러 가지 기업 중에 한 몇 가지만 뽑아서 쓰죠. 이렇게 해서 미국은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모두 경쟁 입찰을 내요. 그래서 걔네들끼리 엄청 경쟁을 하게 합니다. 그런 경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원가는 내려가게 되고요. 기술력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렇게 지금 이런 수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뭔가 발주를 할 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사 쪽 얘기가 나오고 전쟁부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게 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자, 달 표면으로의 상업적 운송을 용이하게 하는 달 물류 아키텍처 개발해. 그다음에 상업용 로봇을 이용한 화성 표면 접근 탐색하고 인간을 화성 표면으로 보내고 지구로 귀환시키는 상업적 구조를 탐구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거는 이제 나사 국장 제레드 아이작맨이 지금 이그니션을 발표했고 안 그래도 하려고 하는데 또 트럼프가 한번 잘 해봐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전쟁부 장관한테는 뭐라고 그랬냐? 자, 다양한 운송 수단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를 극대화해라. 뭐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신속하며 반응성이 뛰어나고 탄력적인 발사 아키텍처를 탐색해라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 봤던 빅터스 계열의 그런 미션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운송 수단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를 극대화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뭔가 우주에다가 뭐를 쏠 텐데 이거를 쏠 수 있게 하는 그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런치패드, 발사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좀 만들어라. 그다음에 많이 만들어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거의 답니다. 제가 지금 거의 중요한 내용은 다 빼놓지 않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나사에서 이그니션 발표하면서 한번 미국 쪽 우주 관련된 주식들이 한번 철렁했죠. 굉장히 쭉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와 있는데 다시 한번 트럼프가 이거 국가 우주 수송, 국가 우주에서 어떻게 미국이 패권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약간 그림을 그리고 이걸 좀 빨리 뭐랄까 실천에 옮겨라 라는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국가 우주 수송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아봤고 그다음에 관련된 기업들도 잠깐 언급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좀 요런 그런 제가 올려드리는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또 다음 자료들을 성심성의껏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